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호주 워킹홀리데이 전체 준비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리려고 왔습니다. 저는 핸드폰에 메모장을 켜가지고 제가 해야 할 일들을 하나하나 순서대로 다 적었었거든요. 그거 참고해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먼저 가장 첫 번째로 비행기 항공권을 끊기 전에 비자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호주는 캐나다랑 아일랜드랑 달리 엄청 금방 나오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항공권 먼저 구매하고 비자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근데 저는 그냥 괜히 불안해가지고 비자 신청을 먼저 하고 항공권을 구매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항공권 구매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비자 신청을 하시면 헬스폼이 나오거든요. 그거를 하나 출력해가지고 신청하셨던 병원에 가져가시면 됩니다. 거기서 신체 검사를 하시면 되는데 뭐 크게 특이사항 없으면은 아마 비자가 3일, 빠르면 3일, 늦으면 한 달 안으로는 아마 나올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한 일주일 정도 안에 받았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비자가 이제 나왔잖아요. 비자가 나왔다고 메일이 올 거예요. 그러면 항공권을 먼저 구매하셔야겠죠? 저 같은 경우는 되게 예전부터 생각은 해두고 있었는데 항공권을 그렇게 막 찾아보지 않았어가지고 두 달 전쯤 항공권을 찾고 구매를 했던 것 같습니다. 시드니 직항으로 57만 원, 58만 원 정도 구매했었는데 아마 미리 찾아보시고 그러시면은 더 저렴하게 편도 항공권을 구매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 저 같은 경우는 3일 동안은 시드니 여행을 하고 그 다음에 골드코스트로 넘어가자 해가지고 시드니에서 3일 동안 묵을 백패커를 예약했어요. 더 팟 시드니 백패커를 예약했고요. 3일 정도 한 1박에 3만 원 정도로 묵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시드니에서 골드코스트로 넘어가는 항공권을 예매했고요. 그리고 시드니랑 마찬가지로 골드코스트에서 묵을 백패커를 예매했습니다. 워홀 오시는 분들은 보통 호텔이나 에어비앤비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돈을 조금 더 아끼고자 백패커를 예약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다고 들었어요. 저도 그랬고 그래서 벙커 백패커가 되게 가격에 비해 괜찮다고 하길래 일단 3일을 예약해두고 왔습니다. 3일을 예약했는데 여기 와서 집을 찾다 보니까 입주 날짜가 좀 붕 떠가지고 4일 정도 연장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벙커 백패커에서 7일 동안 묵었습니다. 벙커는 개인적으로 여러 외국인들이랑 어울릴 수 있는 기회가 많은 것 같아요. 더파 시드니는 되게 조용하고 개인적인 느낌이 되게 강했다면 벙커는 서로 잘 어울리고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물론 친구들끼리 온 경우도 좀 있어서 친구들은 친구들끼리 노는데 혼자 오는 경우도 되게 많아가지고 말도 걸고 같이 뭐 밥 먹으러도 가고 하는 경우를 좀 많이 봤어요. 이제 백패커 예약까지 끝났다면 그 다음 단계는 카카오뱅크 가입인데요. 한국에서 호주로 돈을 보낼 때 수수료가 되게 많이 든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카카오뱅크는 얼마를 보내도 5,000원만 내면 되기 때문에 좋다고 많이들 이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알고서 카카오뱅크를 바로 가입하고 왔습니다. 어플로 가입하는 거기 때문에 한 5분? 5분도 안 걸렸던 것 같아요. 가입을 하고 카드를 신청하면 집으로 오거든요. 아직 카드를 써본 적은 없지만 라이언 카드가 엄청 귀엽습니다. 그 다음은 중요한 거예요. 워홀 보험을 가입해야 되는데요. 어시스트랑 현대, 삼성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유명한 보험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저는 감기, 몸살, 두통, 복통 이런 잔병 치레가 많고 크게 다치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물론 사람 일을 몰라서 보험을 들고 오는 거긴 한데 여행을 다닐 때도 뭐 한국에서 지낼 때도 그렇게 큰 사건 없이 잘 지냈던 터라 저는 가장 저렴한 삼성 보험을 들고 왔습니다. 가격은 아마 10 중반 정도 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시스트는 30 얼마인 거 되게 비싸더라고요. 대신에 외국에서 병원을 가게 되면 처리 방법이 되게 쉽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많이들 어시스트 거기 보험을 든다고 했는데 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장 저렴한 걸 찾다 보니까 삼성 걸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은행 계좌 오픈인데요.
여기 호주에도 다양한 은행 브랜드들이 있는데 저는 커먼웰스 뱅크를 사람들이 많이 쓰더라고요. 호주에서는 계좌 유지비가 매달 나간다고 알고 있는데 커먼웰스 뱅크는 한국에서 미리 신청하고 계좌를 오픈하게 되면 1년 동안인가 1년 동안 계좌 유지비가 안 된다고 해요. 그리고 커먼웰스 ATM기가 호주에서 가장 많다고 들어가지고 저는 그냥 무난하게 커먼웰스 뱅크를 계좌 오픈하고 왔습니다. 아마 2주 전에 저도 여기저기 찾아봤는데 2주 전에 최소 2주 전이에요. 최소 2주 전에 한국에서 미리 신청을 해야 카드가 도착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시드니 3일을 여행 갔잖아요. 돈 환전한 거를 들고 다니기 위험 부담이 커가지고 시드니 백패커 근처에 있는 커먼웰스 뱅크에 수령하는 걸로 신청을 해놨었어요. 다행히 제가 신청한 일주일 후에 카드가 도착했다고 한국에 있을 때 문자가 왔었거든요. 그래서 별 탈 없이 시드니 도착한 첫날 계좌 오픈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워홀을 1년 동안 나가니까 장기로 떠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휴대폰 장기 정지를 신청하고 왔습니다. 저는 SK예요. SK의 경우 114에 전화해가지고 장기 해외로 나갈 거다 장기 정지 신청을 해달라 해가지고 했거든요. 그래서 신분증이랑 그리고 떠난다는 그 비행기 티켓, 이티켓 그것만 사진 전달을 하면은 그 안내원분이 알아서 자동으로 신청을 해주십니다. 당일에 하셔도 되는데 저는 출국하기 며칠 전에 했어요. 출국하기 전에 말해가지고 내가 뭐 27일에 떠난다 하면은 28일에 정지 신청해드릴게요 하고 해주시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아이핀을 만들고 오셔야 되는데요. 아이핀을 아직까지는 쓸 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공인인증서를 USB에 담아오시는 게 좋다고 해요. 저는 갱신도 하려고 했는데 이게 한 30일 이내가 되어야지 갱신이 되고 그게 아니면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USB에 인증서만 넣고 왔습니다. 저는 여기 와서 할 일을 좀 줄이기 위해서 한국에서 미리 레주메를 작성을 했어요. 네이버 블로그를 쳐보시면 다른 많은 워홀 하셨던 분들이 레주메 작성법을 되게 자세하게 적어주시고 그 내용까지 공유해 주셨거든요. 저도 그거 보고 참고해서 적었으니까 여러분들도 네이버 블로그에 한번 쳐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는 집 주소랑 핸드폰 번호를 또 적어야 돼가지고 프린트는 안 해왔는데 일단 그 주소랑 전화번호 빼고 나머지 부분은 영어로 써서 작성을 하고 왔습니다. 다음에는 프린트인데요. 여권 사본, 비자 승인서, 웰컴 레터, 이티켓 이렇게 저는 4개 혹시 잃어버릴까 싶어가지고 4개를 2장씩 뽑았어요. 그래서 캐리어 2개 들고 와가지고 큰 캐리어에 하나, 작은 캐리어에 하나 뒀거든요. 근데 여태 쓴 거는 웰컴 레터랑 비자 승인서 딱 한 번씩 썼어요. 이것도 계좌 오픈할 때 달라고 해가지고 썼는데 혹시 모르니까 그냥 다 프린트 해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호주 워킹홀리데이 준비 전체 과정에 대해서 소개해드렸는데요. 이건 제가 한 준비 과정이지만 보통 다들 똑같겠죠? 시드니 여행한 거 빼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다들 안전한 워킹홀리데이 되시길 바랄게요. 그럼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아직 저도 잡을 구하지는 못했지만 이력서조차 돌리지 않았고 아직 초기이지만 저는 워킹홀리데이에 온 걸 너무너무 만족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워낙에 외국에서 살아보는 걸 꿈꿔서 그런지 지금 너무 만족하고 있거든요. 물론 처음 며칠 동안에는 저도 되게 무섭고 빨리 한국 돌아가고 싶다, 오자마자 한국 가고 싶다 생각했었는데 하루 이틀씩 지나다 보니까 되게 적응이 되고 여기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일을 구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되게 만족하고 있어요.